미국도 크게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 약간 정교한 관세를 이제 협상하는 딜의 능력치가 조금씩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5월 말로 가는 이 길목에서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 마지막 그 이제 허들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나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아주 강했죠. 국내 증시도 역시 방파제가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재정 정책 확대라든가 또 금리 하향에 따른 유동성 흐름 점차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지수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동안에 작년에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세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이 아시아 중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여러 가지 악재를 다 겪어내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손바뀜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말부터 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금지됐던 공매도까지 다 재개가 됐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들도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좀 빠르더라도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비전을 가지고 약세 또 내지는 비관론에 너무 침몰되지 마시고요. 우뚝 서는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5월과 2분기를 넘어서 올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승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 하시는 우리 체리 주빌레님, 학시님, 문찰스님, 수박님, 그리고 장보로리님, 네, 깜냥TV님, 안녕하세요. 대박바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을 이렇게 또 활기차게 열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뭐예요? 방산과 조선과 원전 이 3대 축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K 성장주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K 성장주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속 달리는 말로 뛰어가는 이 방산과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죠. 그다음에 수주가 서서히 실적으로 풀려 나오는 조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원전. 이 우리나라가 없이는 안 되는 이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K 화장품이라든가 K 엔터 이러한 산업들이 결국은 이제 관세의 여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이제 준비된 내용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겠다. 6월 초부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유럽에서 빠르게 관세를 협상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관세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무역 전쟁의 우려가 완화됐죠. 그 여파로 다시 한번 나스닥과 S&P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는 98로 예상치 87을 크게 상회했고요. 전월에 85.7에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전후에서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락했었던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5개월 연속 급락을 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관세가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는데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관세를 110%씩 서로 다운시키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제 쫙 기간을 늘렸죠. 그리고 유럽에 대한 또 관세도 단기간에 50%까지 엄포를 놓고 나서 다시 한번 7월로 이제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 업종 지수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어떤 큰 악재를 이제 너무 심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쇼킹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에서 유럽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상당히 화두예요. 일본의 채권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달러의 위상도 미국 국채의 위상도 많이 약화됐고 특히 지난주에 했던 미국의 20년짜리 국채의 입찰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그 여파로 미국의 30년짜리 T바운드는 5.15까지도 치솟은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국채 2년물 단기물이지만 예상보다 1bp 낮은 3.955에 마감이 됐어요. 입찰 이제 배율도 2.57배로 지난번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지난번 이제 입찰했을 때보다는 한 15bp 정도 올랐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번에 이제 또 입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잠시 후에 보겠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국채가 구조적인 수요 원천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라든가 중국 이런 쪽에서 원래는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미국 장기 금리가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대부분 뭐 4% 중반, 5% 근접한 수준이에요. 뭐 3%, 2%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150bp, 200bp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을 보유한 이런 중앙은행이나 그 장기 펀드들은 굉장한 평가손을 입었겠죠. 이렇게 뭐 좀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은 금융기관들은 파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30년물은 오늘 아침에 2년물 국채가 발행이 원활하게 좀 진행된 측면에서 5.15였던 고점, 지난주 고점에서 4.94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은 이런 상당히 높은 금리와 또 관세 우려, 인플레 우려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몇 달 내에 마이너스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 내려갈 것 같다. 4월 물가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을 했죠. 역시 유가의 하락 등과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밀어내지 못한 많은 수출품들이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덤핑 물량으로 밀려 나오면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물가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에 1375원으로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99.60으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ETF 사우스코리아 ETF는 1.7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의 화두와 함께 이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좋았고요. 전 업종이 다 좋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면 이제 새로운 정부 아직은 이제 지지도가 뭐 이렇게 갈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수당을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지지도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정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푸는 정책을 조금 더 재정 정책을 확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 장기물 금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재무상도 어제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이제 지금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추가적인 일본의 BOJ의 이제 우에다 총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높죠. 일본도. 그래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에서 2.0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미니애폴리스 미국 연방은행 총재도 현재 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관망하고 관세 여파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이제 공업이익은 예상보다 약간 좋았어요. 1.4% 증가세로 나타났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내구재 주문은 6.3% 전월 대비 감소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일본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일본의 이제 30년짜리 금리가 3%대, 우리나라 30년물과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10년물 금리도 2%를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 채권 안정화 조치를 이제 발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징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발행을 좀 줄인다든가 또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도 입찰도 양호하고 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또 유럽과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 다시 이렇게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지만은 일본이 채권 시장 안정 조치도 미국 금리 안정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재정 적자가 심한 국가들, 미국과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은 구조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거치고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그 국채,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과 그다음에 이제 달러라든가 유로 또 미국의 국채에다가 연동시키는 이런 이제 코인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나 달러의 가치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채 이런 그 연동성이 앞으로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정책적인 지지를 이제 촉발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가상화폐 산업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달러의 지배를 확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달러와 국채를 위해서 이제 통과시켜서 아마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늘긴 늘었는데 일본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선호하는데 삼성의 스마트폰도 이번에 관세의 이제 인상을 앞두고 아무래도 선구매가 늘어나서 스마트폰 판매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애플이 그나마 좀 선전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계속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전략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미국도 이제 인구 노령화, 전 세계 노령화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홈 헬스케어 관련을 이제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듀스 홈케어라든가 이제 프리시아, 우리나라도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관련한 홈케어 관련주로 토마토 티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죠.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원격 의료 관련 종목도 최근에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요즘 원전주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격이 너무 나서 이제 현기증 느껴지시죠? 그래서 빨리 이 정도에서는 팔고 이제 떠나고 싶은 개인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 인프라 산업이라든가 조선업종을 생각해 보시면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 사이클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전력 설비도 2년 가까이 랠리가 진행됐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전은 그동안에 굉장히 풍파가 심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올랐기 때문에 각도가 가파를 뿐이지 진행되는 기간은 매우 길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뛰어내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강력한 보유 전략. 제가 그동안에 뭐 두산 에너빌러트라든가 또 이제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전도 우리가 K 원전의 강력한 밸류체인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행정명령은 이제 미국의 원전의 발전 생산량을 4배로 늘리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었죠. 지금 보면 간밤에도 오클로 이제 샘 울트먼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오클로가 이제 10%나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전 연초 대비해서는 145%. 그다음에 센트러스 에너지가 12%, 뉴스케일 파워 17%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에 운용하고 있는 비스트라 코프가 3.6%, 또 원전의 최대 운용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3.9%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이제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도에는 400기가와트로 이 원전 용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은 이제 뭐 미국 에너지부라든가 국방부에게 원전 부지 확고하게 빨리 공급해야 되는 강제적 공급 명령, 그리고 또 하나 18개월 내 규제를 풀고 어떤 이제 신청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18개월 내에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압박하는 요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명령인데요. 자, 역시 그 SMR과 같은 이런 이제 기술들을 또 포함해서 빠르게 설치하는 게 이제 더 방점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전후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xAI의 데이터 센터 원전 1기가와트 용량의 전기를 소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완공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빅테크들 중에서 보면 이제 이 구글이 엘리먼털 파워와 이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협업을 발표했고요. 아마존이 이제 탈렌 에너지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인수하는 등 원전,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빅테크의 개별적인 노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라클마저도 SMR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할 계획이다. 9월에 이런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 한 군데라 인터뷰 내용인데 AI와 양자컴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 이런 쪽까지는 쭉 살펴보면 원전 없이 어떻게 이거 필요한 원전의 에너지를 댈 수 있겠느냐. 쉽게 하면 원전 없이는 양자컴도 AI도 데이터 센터도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향 저가 AI 칩을 출시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주가 3% 이상 올랐는데요. 기존의 H20이죠. 호퍼 20이 중국으로 판매가 이제 규제가 됐죠.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 당시 가격이 이제 10,000에서 12,000달러였는데 이번에 신규 칩은 6,500에서 8,000달러로 훨씬 낫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죠. 6월 초부터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임박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뉴스를 보면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초점은 블랙웰이죠. 발열 문제로 상당히 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가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생산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지금 블랙웰은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제 이 지금 칩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AI에 대한 초당 부동 소수점 계산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존의 호퍼는 2,598회, 그러니까 초당 부동 소수점을 계산한 능력치인데 블랙웰은 무려 2만 회. 그러니까 대략 한 8배 이상의 능력이 개선됐다라는 걸 블랙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주요한 GPU의 구매자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달러 약세의 수혜도 봤지만은 AI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수요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이제 분기별 이익 전망 증가치를 보면 지금 뭐 스피드가 거의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동안에 먼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쪽에 이 보라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게임이라든가 기타 쪽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빅테크향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이러한 빅테크들의 투자 수요가 멈추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와 같은 중동 쪽의 GPU 수요도 규제를 풀면서 새롭게 수요처로 확보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우리 이제 서학개미 여러분들 요즘에 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주식은 많이 회복됐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데 환손실.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인해서 환손실이 약 7~8% 이상 발생했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우려 요소가 돼서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서 미국은 항상 잘 나간다, 달러는 항상 기축통화로 잘 나간다라는 예외주의에 입각해서 환해지 안 하고 오픈해서 달러 주식 샀는데, 미국 주식 이제는 이제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오픈하는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조건 이 오픈하는 전략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뭐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에 접어들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일본의 이제 우라카미 쿠니오의 주식 시장의 4개 이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은 이제 급격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와 점진적인 실적 감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금융 장세로의 진입이 이제 현재의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는 은행, 증권, 금융주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이런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전통적인 이제 산업재 이런 쪽도 상당히 부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의 감소, 특히 물가가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환율 안정과 함께 유가도 하락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소비재들 부분에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ASCO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있었던 AACR 이제 미국 암학회 이후에 임상 종양학회는 임상 2상, 3상, 임상 후기에 있는 신약의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약물을 주로 공개한다. 이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제 루닛 AI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AI 이제 업체죠. 12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최근에 상장했죠. 이중 표적 항암제 신약의 네수파립이죠. 이름이 임상 데이터 2건을 공개한다. 유한양행도 이뮤온샤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이제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관련해서는 보면 이제 어제 알테오젠도 올랐고요. 또 어제 ABL 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종목들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중항체 관련주들이 또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보니까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쭉 이야기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또 셀리드가 어제 이제 사페론하고 같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코로나가 해외에서 이 1분기에 관광객이 2019년 이후로 최대치가 이제 유입이 돼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별로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로 어제 이제 카지노 쪽으로 롯데관광개발이나 GKL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어제 이제 일본의 최대 상선사인 미쓰이가 이제 중국 조선소를 신규 발주하는데 배제하겠다.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돼서 삼성중공업 어제 8%나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미국의 이제 MRO, 함정 MRO 이쪽에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무거웠는데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 환율이 워낙 급속 강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환해지 전략을 100% 실행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유리해졌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를 해지를 위에다 걸어놓으니까 70% 안팎인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보다는 달러의 약세의 어떤 흐름 속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약 30% 정도의 환해지가 유리한 부분이다. 삼성중공업 두 가지 측면 LNG가 조금 더 비중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이제 조선업의 발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풍파로 해서 무역이 줄어들 거에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에 발주가 좀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좀 완화되면서 리스크가 좀 완화돼서 특히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규제 움직임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들이 한국으로 이제 발주를 옮겨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일본의 원 ONE가 이제 LNG 컨테이너 이 12척의 발주를 우리나라로 돌렸다. 한국 조선 3사로. 그리고 역시 독일의 이제 업체도 12K급의 컨테이너선 12척 또 추가로 컨테이너선 발주까지도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NG선도 마찬가지. LNG선은 사실 컨테이너선 상관없잖아요. 미국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들어갈 때 항만 수수료 내지만 LNG선은 좀 다른데 LNG선마저도 전략적으로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움직임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LS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팅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어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그룹주가 또 급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SSG.com으로부터 쓱페이라든가 스마일페이를 인수하는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와 그다음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페이 관련 쪽에 이제 긍정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증권과 카카오 또 이제 보험 쪽도 예상보다 좋아서 특히 해외 주식 거래량이 연말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한 뭐 8, 9%까지 올랐는데 10% 달성하지 않을까 점유율 이런 측면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리포팅을 내놨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카카오그룹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ABL 바이오가 이제 그랩바디 B에 대한 이제 셔틀 B죠. 이쪽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과 또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기대감이 열려서 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투셀도 ABL 바이오와 이제 이중항체 연구 개발 도입 기술 계약
체결 인투셀 상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마찬가지 동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APR 화장품 기업이죠. 최근에 실적이 좋았는데 모건 스탠리가 시간외에서 5.76% 이제 지분 보유 신고를 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 나타났고요. 현대건설이 최근에 미국의 이제 홀텍과의 이제 SMR 추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유럽의 원전 추진 등의 뉴스로 급등을 했는데 많이 올랐는데도 PBR이 0.86배에 불과하다. 추가 상승 여력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SM 지분을 어제 이제 블락딜로 이제 중국의 텐센트에 매각을 했죠. 원래 15% 정도 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카카오에서 SM 지분을 공개 매수할 때 15만 원에 이제 일부 8% 정도 팔고 남은 지분들을 이제 지난번에 한 3% 판 거 남은 거를 9.66%를 이번에 텐센트에 매각을 해서 SM의 2대 주주로 텐센트가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담보대출 금리 이제 좀 3% 진입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저점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스 복합 발전소 사우디 쪽에 두 곳의 주 기기를 공급하는 쪽으로 3,400억에 이제 발표를 있었죠. 수주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이 방위 예산 5%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군사비 지출 3.5% 그리고 인프라라든가 사이버 보안 쪽으로 1.5% 해서 그와 함께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또 이제 사브 또 레오나르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흐름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좋고 특히 이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메르츠 총리가 이제 앞으로 그 독일의 이제 그 미사일이죠. 타우러스를 공급하겠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주요한 지역을 다 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급하고 모든 사거리를 제한을 다 해제한다 해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의 이제 휴전 가능성도 다시 한번 불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라든가 또 이 지금 보면 현대로템 또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다루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의 전기차 밀어내기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이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기업 경영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해서 테슬라 주가는 새벽에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한국전력 설비 발표가 있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72조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전력 설비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 초기에 있는 TC 머티리얼스가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일전기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어제 지주사 랠리 아주 강했는데요. 뭐 하나라든가 이제 삼성물산, 하림지주 등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좀 이제 요약을 하면 뭐 좀 시간이 이제 다 마감이 돼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반등 나오겠죠. 근데 지수가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견고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어서 기존의 어떤 이제 조선이나 방산, 원전 주도 흐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나가는 부분이 맞겠고요. 반도체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좀 더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이제 신고가 랠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대선 이후를 겨냥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무라카미 군요의 이제 사계절론의 금융 장세를 중심으로 하는 포트 형성과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이제 공개 방송이 있고 내일은 온라인 무료 방송 하루 종일 합니다. 내일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 성장 이슈로 3,000포인트를 한번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해 보시는 소중한 올해 3분기가 되도록 저희 굿모닝 작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채욱 파트너 준비하고 계시니까 좋은 뉴스와 정보 받으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